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즐거운 일만 가득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슬픈 일만 있는 인생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태어나 함께 살다 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조금은 더 잘 살고 조금은 힘들게 사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받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함께 도와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살지는 못해도 배고프지 않고 그래도 편히 잘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의 희망가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날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梦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생각하니
또다시 꿈 같도다 또다시 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할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엄청 뒤숭숭합니다. 네, 국민들이 막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막 너무나도 큰 충격, 거의 전쟁을 경험하는 듯한 충격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가끔 그러니까 여러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눈물이 나서 막 울었다, 막 남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그렇죠. 일이 그러면서 어느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길에서 들었거든요. 네, 윤 땡땡이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저래 가지고 막 하면서 예,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가만히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지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임기는 채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았거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밤 10시 2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현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는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막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지?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TV 리모컨을 돌렸는데 전기 채널에 나오지 않았고요. 예. TV에서 네. 봤는데 계엄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 이 전쟁이 날려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JTBC를 그때 보고 있었어요. 네. JTBC를 그때 뭐가 알고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담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주 험난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도 뭐 완전히는 모르겠고 뭐 좌파 무슨 세력을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죠.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굉장히 몰랐는데 근데 마음은 좀 아닌 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봤죠. 어떤 상황인지 뉴스를 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기 이재명 대표가 강 네. 대표가 이제 그
출발을 했어요. 국회로. 네네. 국회로 출발해서 이제 그 계엄 선포한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저기 그 국회에서 그거를 또 안 된다라고 이거를 계엄 취소 해제를 해야지만 이게 중간에 멈춰지는 거라 그걸 멈추기 위해서 그쵸. 달려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그러니까는 조용히만 살았으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때 막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막 국회의원분들 우리 동네에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분들이 전부 다 막 뛰어 나가서 그거를 하려고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계엄령 해제를 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걸 봤고 네. 그때 막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국회로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뭐 장갑차가 탱크가 지나간다, 장갑차가 지나간다, 뭐 헬기가 떴다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거짓말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쉽지 믿지를 않잖아요. 않아요. 사람들이 네네. 너무나도 막 그럴 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막 하고 썼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TV에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총을 맨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장을 다 맨 그렇죠. 완전 군정을 했다고 네, 예. 실탄까지 한 군인들이 막 그 국회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는 그것까지는 처음에는 못 봤는데 막 그 소화기 뿌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 안을 보여주고 여기 보여주고 막 가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그 막 그 내용까지는. 그래도 그날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정족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족수를 채워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채워지려나 걱정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예. 19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191명이죠. 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선생님도 그때 들어가는 모습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월담을 하시고 네. 왜 내가 못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소리 지르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막 여러 다양하게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셔서 정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국회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법에 맞게 헌법 정신에 맞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죠. 좀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기하는데 빨리 막 하라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의장님이 이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무효가 되지 않게.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이 비상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예, 발령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게 국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게 되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바로 출발해서 모이자 해가지고선 모였다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었고 다행이다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안전하게 들어간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정말 비상계엄령 돼가지고 있을 때 저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새벽에 그 늦은 밤에 갑자기 생겨나서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산이 되긴 하지만서도 한 가족 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뭐 누구를 지지하면 또 자녀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은 또 다른 당을 지지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져요. 그렇죠. 나눠지는데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인데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전시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잡혀가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대학생인 경우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러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됐으니까 이러면 안 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가요. 네.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편하지 않죠. 네. 지지했던 내 지지자, 내가 진짜 믿고 이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은 생각해요. 뭐 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파 이런 애들이 막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공산화 된다 이렇게 불만을 품는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지 않았던 거는 전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지를 했었던 거예요. 네. 보수를 이렇게 찍으면 절대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며,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한 시국으로 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편안하게 갈 거고, 좌파가 잡게 되면은 공산화된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서 전쟁이 싫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거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었고 그 상황을 저희가 요즘에는 TV와 핸드폰이 너무나 잘 발달돼 있어서 정말 모든 걸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강경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내란이 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국회로 다 뛰어나가서 장갑차를 막 맨몸으로 막고 군인들을 못 들어오게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아주면서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발로 하고 다독여주고 말하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그것도 정말 국민으로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 군부대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거 계엄은 말이 안 된다. 그거를 받들지 말라고 막 설명하면서 싸우지 않고 좋게 말씀하시고 또 가면서 또 군인들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인사를 꾸벅꾸벅 여러 번 하고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또 마음도 한참 짠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말을 하다가 이제 이어지질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쵸. 말이 너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을 못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을 하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전쟁을 겪어봤어? 그렇죠. 나는 다 겪어봤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 밥도 못 먹어. 그리고 인생살이가 정말 불행하고 부모도 잃을 수 있고 이게 전쟁이야. 너네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른을 따라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내란이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내전이에요. 내전.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면요. 우리가 총 맞아 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칼을 또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사태가 되면 계엄령 하에 머물게 되면 국민들을 향해서 전부 다 얘가 지금 뭐 빨갱인지 아니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그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서 사상을 확인하는 거죠. 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갔다 오면 그러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3명, 2명도 모이지 못해요. 네. 계엄령 하에서는. 근데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다. 그럼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 즐겁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 뭐 전쟁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라고 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에 그게 말이 돼라고 하지 누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그쵸. 그런 쪽으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우리 선량한 아이들이 잡혀갈 수 있는 건데 우리보다 더 어린 자녀들이 다 잡혀갈 텐데 누가 이거를 찬성하냐 이거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찬성하지 않아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내전이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게 한다는 거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됐다. 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렇죠. 계엄이 군사적 필요나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계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정부를 다 찬탈을 해서 그 군인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국회가 아닌 선거를 하는 선관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선거했던 국회의원 선거에 그 많은 다수당이 나왔다는 걸 믿을 수 없다 해서 그거를 확인하러 갔다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잡으러
보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고 쫓아가서 잡으러 갔다는 게 정말 뉴스에서 보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고 군을 통솔할 수 있고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예.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네.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군인을 계엄을 선포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틀렸으면 확인하시고 밝히는 게 맞지. 이거를 계엄을 선포해서 제일 먼저 선관위에 군인들을 계엄군을 투입하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사진 찍고 지키고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3일 밤에 네. 선관위로 297명이나 갔대요. 네. 네, 그러니까는 국회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글로 투입이 됐고 이 정보가 뭐 사나가진 않았다고 하지만 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도 TV에서는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가천청사론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국회에는 280명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했냐.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못된 거가 있어서 그냥 하려 했지. 나는 그렇게 뭐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으면 이게 법으로도 아니 검사장 아니셨나요? 감사장이시면 법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법으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를 총칼을 왜 들이밉니까? 이거는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범죄자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한다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건 탄핵에 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탄핵이 할 게 아니라 체포를 해야지 무슨 탄핵을 합니까? 나는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들고 예. 지금 솔직히 대통령께서는 네.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용서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지금 행동하는 모습은 전혀 아무런 기대도 그런 국민들의 이 상처난 마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임기를 얘기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기를 얘기하다뇨. 임기를 거론하다뇨. 범죄자가 무슨 임기를 거론합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시가 급하게 내려와서 사죄를 하고 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혼자서 죽으면 될 거를 다 죽게 생기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지지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하고 그러면 한심할지언정 탄핵을 쫓아내야 된다까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진짜 없구나. 예, 그리고 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충암고 1년 선배라고 하시죠. 아니 왜 국방부에서 내란을 일으키게 옆에서 부추깁니까?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모를 수 그런다고 있습니다. 군을 알겠습니까? 정치를 알겠습니까? 사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알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와야죠. 보좌진을 많이 둘 수 있게 한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정치를 하도록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치인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뭐 신이 아닌 이상 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둬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장차관이 왜 있습니까? 그 요소마다 과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전문가니까 이 방향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렸어야죠. 다독여서 앞으로 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 하는 행동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옆에서 부추겨서 그 한밤중에 국민들을 향해서 내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힘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 장옥조님의 할 수 있다 하신 주, 찬양가긴 한데요. 꼭 듣고 싶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건너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길순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충격받고 지금 상처받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 비상계엄령 내렸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자다가 이렇게 봤는데 네. 계엄령이 전두환 때 내리는 그런 저기가 강주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계엄령 예. 내려가지고 예, 예. 강주 사람이 뭐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예, 죽었죠. 예. 그리고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예. 강주로 모두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고 터진 뒤에 보니까는 예. 눈도 다친 사람, 네. 뭐 팔도 하나 없는 사람, 아, 뭐 죽은 사람, 예. 가족들 중에 죽어 있는 사람, 뭐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말만 잘못 하면은 네. 우리 와서 여기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그랬고 뭐 그런 말이 막 돌아가지고 예. 엄청 무서웠어요. 그 시골에서 살아도 그 당시에 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특정 인물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가둬놓는 이게 완전 전쟁인데 누구를 향한 전쟁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힘껏 국방비 내고 돈 모아서 세금 냈는데 그거로 만들어진 그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런 군인들한테 총뿌리를 왜 국민한테 들이대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날 저녁에 예. 그래도 막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총으로 한 번만 이렇게 쏘아버렸으면 큰일 저겠는데 그런 게 안 넘겨서 예. 다행히 또 무사히 넘겨서 예. 그거는 좀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그거를 선포했는데 군인들이 차마 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는 군인이 막 미안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인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예. 그리고 어제 있잖아요. 예, 예. 어제도 반대 찬성이 여의도에 아. 모였는데 네네. 여의도 5호선이 차가 쓰질 않아요. 예, 네. 예. 선생님 혹시 가보셨어요? 난 안 가봤는데 또 네네. 9호선이 또 쓰질 않아요. 예,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 보루이트길 해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차도 없고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택시를 불러 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또 많은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선생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나가는 건가요 지금요? 예, 예, 예. 아, 오늘 또 그러시구나. 갔다 왔는데 네. 근데 또 오늘은 가봤더니 평온하대요. 오늘은 안 하죠. 일요일은 안 하고 예. 이제 아마 내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 텐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촛불 집회를 나가죠. 저도 전에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이제 뭐 시간 되고 힘 되면 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쉽지 않지만 그냥 뭐 가능한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때요? 그 이수진 네, 의원이요.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도 막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화면에. 네. 그럴 것도 보고 또 방송에 보니까 뭐 이재명하고 뭐 한동훈 예. 그분하고 누구하고 3명을 또 잡으라겠다고 그런 말도 화면을 뜨고 막 그러던데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계엄령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이게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단을 한다는데 처단이 죽인다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서류가. 근데 그 국회의장이 없으면은 계엄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장이 있어야지 의회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람 잡아라. 그 다음에 이재명 잡고 한동훈 잡아라 하면 한동훈 씨가 반기를 좀 얘기하면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가서 지금 국민들이 다 뽑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본인은 그럼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렇네요. 그 선관위에서 치러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신뢰 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참 암담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중앙고등학교 예. 예, 그 뭐 선후배 관계라고 돼요, 뭐들. 네,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렇게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방송에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죄 없는 중앙고 학생들은 학교에 교복도 못 입고 다니고 또 지나가다가도 계란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맞아서 상처를 입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중앙고의 선후배가 지금 이렇게 나라의 계엄을 선포하고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학교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학생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참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제 하루속히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저 정치인들 보면은 예.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예, 아직 멀은 것 같아 지금. 맞아요. 국민들보다도 더 늦습니다. 아주. 네.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국회에 모여서 지금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 집회를 모든 전국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민주화가 가장 좋게 보이는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폭력적이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보여진다는 게 정말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국민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일처리가 끝나서 또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아영의 촛불 켜는 밤 듣고 오겠습니다. 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좀 어려운 시국에 정말 그 국민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경험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기순 선생님도 그 지역에 살다가 오셨거든요. 그 근방에 사셨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다 팔이 잘리고 뭐 눈도 없어지고 막 네.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동네는 네. 집이 한 20 가구거든요. 네.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사고 난 사람 내가 알기에 눈 빠진 사람, 죽은 사람, 예. 팔 잘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직접 제가 봤어요. 뭐. 그분들이 죄를 지은 뭐 간첩이었나요? 아니죠. 그 강주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또 안 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 현장에 그러니까 예. 아예 그 뭐 데모를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 민간인. 민간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계엄이라는 자체는 전쟁이랑 똑같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적으로 보이면 죽이는데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민을 적으로 보고 지금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번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방송을 봤는데 예. 막 유리를 깨고 그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예, 그 장면이 다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명령한 사람이 그 사람 죽이라는 소리는 안 했는가 봐요. 아마 그랬으니까 그게 사고가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나는 뭐를 모르지만 그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지나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회의사당의 전기를 끊어라. 국회의사당에 뭐 전기를 끊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라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이게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게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보좌관들이 열심히 막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저희 국민들이 또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런 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여자분 국회의원인데 네. 그 총불을 잡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기를 하고 나서 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상황들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그 이런 내란이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엄청 많았었습니다.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총부리를 잡고 얘기했을 사람도 많았겠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들어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듣는 귀가 생겼고 네. 그다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언론이 생겼습니다. 개인 언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다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유튜버 아닙니까? 네. 찍어서 영상을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하는 때가 돼서 서로가 조심하고 잘못된 길을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지금 우리가 깨어있고 언론이 이렇게 많이 오픈돼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막 군인들을 설득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정말 그 높은 사람들이 명령 하에서는 다 묻히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금방 김미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죄 없는 민간인이 정말 20가구밖에 안 되는 그 집에서도 광주에 살던 사람들의 집안도 아니고 광주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때요. 그러니까 강주에서 이제 친척집에 가는 사람도 당했고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차가 일절 버스도 안 다녔고 열차도 안 다녔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초기라서 저기 애들이 없으니까 강주까지 걸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강주까지 그냥 걸어서 갔어요.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네, 애들을 네. 보러 간 거네요. 그 혹시 다 지금같이 막 휴대폰도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맞아요.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 아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엄마들이 걸어가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또 다치고 네. 죽고 이제 네, 그냥 네. 보러 가다가도 죽고 오다가도 죽고 예, 강주 사건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요. 그런 그리고 시절이면- 우리 솔직히 그때도 막 높으신 분들이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은 막 높으신 분들이 막 숨어 있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 예, 그 공미정인가 그분은 그 영화 보니까 네. 그분은 부수와가지고 예, 숨어 있고 그 명령 내린 그 부대는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또 안 가는 부대가 있고 뭐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저도. 네. 근데 그 영화가 좀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그 가면서 국회로 모이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아, 만약에 이 방송이 없었다면 네. 전화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여도 진행이 안 되고 언론이 탄압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었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정말요. 예. 예, 삽시간에 국민들도 많이 다 알죠. 예, 나오고 계속 전파가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예. 국민들의 그 성장한 국민들, 그러니까는 아주 깨어 있는 국민들의 부합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재명 씨도 담 넘어가고 화면에 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주 얼마나 급박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네. 진짜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도 담을 넘어서야 될 텐데 그 담을 넘을 체력을 길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예, 들더라고요. 담 넘어가는 그 모습이 화면에 떠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나라를 지키느라 정말 애쓰셨고 우리가 더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다면 더 좋은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늦게 왔는데 저기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더 발전했으면 좋고 지금 또 외국에서 모두 정상회담 같은 거 하는 게 다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너무 살기 어렵고 돈 있는 사람이야 있는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아주 서민들은 아주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오는 어떤 산들이 저리